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40번 문제를 풀 건데요. 40번은 항상 사례형 문제죠. 지금 현재 우리 경찰 시험에서 형사법이라는 과목 이름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과목의 특징은 뭐냐면은 38번과 39번이 사례형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를 푸는 거하고 달리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마지막 두 문제, 그러니까 39번, 4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38번까지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적어도 1분에 하나씩 풀 것이 아니라 25초에서 20초 내에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좀 시간 여유가 생기고 마킹까지 할 수 있는데 안전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작전도 없이 그냥 뭐 시험장 오셔갖고 문제를 푼다 하고 문제를 뭐 마킹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모질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야, 너 이번 시험에 어땠냐 했더니 문제 쉬웠대. 그래요? 문제 쉬웠는데 어떻게 점수는 좀 나왔어? 했더니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문제는 쉬웠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야.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어떻게 공부했었냐면은 마킹이 들어가기 전에 20분이 남으면은 마킹 들어가기 20분 전에 만약에 문제를 다 완수했다 하면은 1차 필기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10분이 남으면 좀 후달렸었어요. 필기가 안 되는 경우가, 필기 시험에 합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시험 치러 갔는데 제가 그때가 언제더라, 옛날 2000년 초반이니까 2000년인가 그랬는데 한 30분이 남더라고. 100문제를 푸는데 그때 30분이 남으니까 어쨌든 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문제를 스피드하게 풀지 못하면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오늘은 40번 문제 사례형을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봅시다. 저하고 같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요령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S 주식회사 전산실에 몰래 침입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신제품 설계 도면을 자신의 USB에 몰래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다.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밑줄 그어져 있는 이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요거 시험에서 되게 많이 물어봤죠? 지난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하고 경찰 간부시험 문제하고 계속해서 물어봤고요. 또 다른 타시행처 검찰직에서도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였냐면은 바로 여기 이 컴퓨터에 저장된 이 정보 있죠? 컴퓨터에 저장된 이 정보는 그것을 출력해 갖고, 그죠? 출력해서 프린트로 뽑아서 가져갔던 아니면 USB에 담아서 가져갔던 그 정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가져가게 되면은 절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좀 적어 보실래요?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은 타이프 쳐서 법제처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거기다가 적어 볼까요? 자, 2002 맞나 이게? 2002도의 745 판결입니다. 2002도의 745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그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갑이 S 주식회사에 침입하여 설계도면 USB를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해서 가져오건 USB에 복사해서 가지고 오든 이것을 물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보는. 그죠? 그래서 절도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키포인트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USB에 담아오던 아니면 컴퓨터로 출력을 해갖고 인쇄 A4 용지에 출력을 해서 가져가던 어쨌든 절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봅시다. 이후 갑은 신제품 설계도면을 을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팔았다 그랬어요. 자, 지금 동그라미를 한번 쳐봅시다. 비트코인이 나와 있죠. 이 비트코인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우리가 돈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현금 화폐라든지 아니면 은행에 은행에 저금되어 있는 이 돈하고는 성질이 좀 달라요. 그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거든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요것도 비트코인 여기다가 좀 적어 보실래요? 자, 형법 제48조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어 놓으세요. 다시 한번, 형법 제48조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것을 형법 제48조 같은 경우, 48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이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48조 1항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뭐를 여러분들이 많이 혼돈하고 헷갈려 하냐면은 비트코인 받은 거 이거 몰수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보세요. 그것이 바로 시험 문제에 다뤄지고 있죠. 그죠? 비트코인은 형법 제48조 1항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48조 1항에서 말하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동그라미 1번도 틀렸고 동그라미 2번도 틀렸다는 거야. 그죠? 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쉽게 동그라미 1, 2번이 답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냈거든요. 자, 이제 3번을 이제 갈 건데, 자, 계속해서 또 읽어볼게요. 분석을 해봅시다. 자, 며칠 후 갑은 친구 A를 만나서 내가 설계도면을 훔쳐 을에게 팔아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지금 이 도둑질한, 그죠? 이 피고인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A를 만나서 자기의 범행을 지금 진술한 거죠. 그죠? 피고인의 진술이 지금 친구 A라는 사람한테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사법경찰관 P는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갑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A가 갑으로부터 들은 위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친구 A라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갖고 지금 진술조서를 만들었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그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이 친구가 들었던 내용이 그 피고인에게 들었던 내용이 뭐야? 내가 설거도면을 훔쳐 을에게 팔아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요 말은 피고인의 진술이죠. 그죠? 피고인의 진술은 우리 형사소송법 몇 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죠? 바로 제316조 제1항, 바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이죠. 2항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아닌 자의 타인의 진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항이 아니라 제1항, 바로 316조 제1항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4번 동그라미 4번으로 한번 가보자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깨끗하게 하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지금 갑이 공판정에서 A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갖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얼뜻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그죠? 312조 제4항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빠져있어. 지금 진술의 내용이 어떤 거야? 참고인 진술조서에 증거능력 인정하는 건 312조 제4항에 맞긴 맞는데 저 검경이 작성한 거 지금 빠져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아까 자기가 뭐 훔쳤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기 설계도면 얘기 나오는 거. 그죠? 내가 설계도면을 훔쳐 을에게 팔아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요 진술 내용은 바로 피고인, 바로 갑이라는 사람,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거든요. 이 진술 내용, 바로 친구 A가 경찰에게 진술해서 그걸 진술 조서에다가 담았다고 한다면은 요 진술을 갖다가 증거로 쓰려고 한다면은 바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가 312조 제4항 하나 갖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필요해?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312조 제4항 플러스
피고인의 진술이죠, 지금. 그죠? 그 아까 말했던 진술 내용이. 그래서 여기다가 또 적어보셔. 뭐를 더 플러스 시켜야 돼요? 316조 제1항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2조 제4항 플러스 316조 제1항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4번도 틀린 거야.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맞는 거는 뭐만 맞아? 동그라미 3번만 맞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3번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할 물건의 정보 처리 장치 또는 정보 매체의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요 앞 영상에서 뭐라 그랬었죠? 바로 정보 처리 장치,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라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어 있은 경우에 핸드폰, 휴대전화 압수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휴대전화 압수할 수 없다 그랬었죠? 그죠? 휴대전화는 핸드폰 같은 경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보 처리 장치나 정보 저장 매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한다면은 지난 판례 대법원 결정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별따로 또 뭐를 기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 스마트폰, 핸드폰,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해야 된다고 저번에 요 앞전 강의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정보 처리 장치,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요 말만 기재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도 있어야 된다? 바로 핸드폰, 휴대전화라는 것도 같이 명기해 줘야 돼요. 압수수색 영장 거기 적혀 있을 때. 그래서 맞는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되셨죠?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아까도 설명을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 한번 좀 봐봅시다. 아까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아까 비트코인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디서 몰수를 하냐면은 형법 제48조 1항에서 정하는 근거로 해서 압수할 것이 아니라 뭐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바로 어떻게 몰수해야 된다는 거야. 그 법이 있는데 그 법 이름이 뭐냐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에요. 거기다 좀 적어보실래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나오면은 몰수할 때 적어놓으세요. 여기다 몰수할 때 형법 제48조 제1항으로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몰수해야 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다시 한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몰수를 해야 된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 갔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면은 형법 제48조 1항으로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압수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게 시험의 관건이야.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봤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낼게요.